네, 2025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젊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이상하게 중년 여성으로 보입니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이 처녀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아줌마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칼이 아닌 책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은 죽도 밥도 아닌 것을 짓고 있다. 죽도 밥도 아니다. 정의도 부정의도 아닌 뒤죽박죽이다. 정의가 아니면 부정이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은 부정의의 여신이다. 부정의의 여신이다. 자, 법관대표회의라고 있죠.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날릴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앞에서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 권력을 날릴 때는 분연히 일어나더니 이재명이라는 권력 앞에서는 먼저 꼬리를 살랑살랑 내리면서 주저앉는 이러한 법관회의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짓고 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아줌마다란 말 하고 싶은데 아줌마가 더 정의롭지 못하고 처녀가 정의롭다는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 법관회의가 소집됐던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을 열면서 이거는 죄가 있다 하고 원심 파기를 하니까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관회의는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날릴 때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심에서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있다, 2심에서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혐의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 이건 서로 판결의 문제인데 이거를 무슨 권력의 문제로 보고 벌떡 일어났던 것이 법관대표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을 해야 되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선거 전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슬그머니 주저앉았죠.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임을 했으니까 5월 26일인가 이 서울고법에서 원심 파기하는 걸 시비 걸기 위해서 법관회의 열려고 하다가 서울고법이 연기하니까 그때 흐지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6월 30일 회의를 했는데 또 슬그머니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돼서 지금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으니까 이재명 유죄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서울고법이 재판을 연기하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음에 하는 게 오늘인데 오늘 슬그머니 주저앉았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은 없었지만은 그 앞길을 깔아주는 법관회의, 이거 정치꾼들 아닐까요? 이제 이 법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5개 안건을 여기에 대해서 각자 논의를 하자, 의결을 해보자. 이것도 웃겨요. 이미 5개 안건을 결정했으면 거기서 의결을 하면 돼. 근데 이번에 열린 6월 30일 열린 거는 이걸 의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또 집어넣었어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지난번 회의에서 이걸 안건으로 하자라고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 의결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의결을 하자 말자를 결정하는 거를 다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건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이재명은 죄가 있다 하고 원심 파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를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조희대 특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그때쯤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미 재판이 하고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쥐기현 판사가 구속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쥐기현 씨를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정치권에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법원이 이재명은 죄가 있다라고 한 거는 사법부가 정치권도 아니지 사실은 이재명을 압박한 거라면 쥐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풀어주니까 이재명 측에서 막 공격했어요. 그거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겁박한 거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논의해야 되냐 하고 안건을 결정할 때 하나는 조희대 안건하고 하나는 쥐기현 안건이 결정됐습니다. 이 조희대 안건은 뭔가 하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 이걸 안건으로 다뤄서 표결해보자 한 게 하나의 안건이었고 또 하나는 쥐기현 안건입니다.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거는 쥐기현 안건이죠. 둘이 모순이 돼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법원 판사들이 뭐 생각이 있는지 대개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짝짝꿍 하는 게 좌파를 위해서 짝짝꿍 하는 게 법관회의였는데 그래도 이게 안건으로 쥐기현 안건이 들어왔어. 자기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판사가 뭐 했다고 해서 막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면 자기들도 행동 못 하잖아. 그런데 이 두 안건을 6월 30일 날 이거를 논의할까요 말까요 하는 걸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온라인 회의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논의하자라는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웃기죠? 왜?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이재명 재판은 다 연기됐어. 다 연기됐고 쥐기현 씨는요. 지금 사세의 행인가 뭐 하는 무슨 시민단체가 아니라 좌파단체가 고발했다고 해서 쥐기현 씨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풀어준 거는 특검으로 넘겨줬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검이 내란 사건 수사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또 기소를 합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 윤석열 재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 사람들 누굽니까?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이하 군인들 그 재판도 하고 있죠. 그거와 별도로 특검도 이번엔 내란 사건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 내란 여러 개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 제기한 재판부로 쥐기현 재판 넘겨 하게 되면 쥐기현 재판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요거는 김어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딸랑이죠. 그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쥐기현 판사가 윤석열 무죄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재판에 배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쥐기현 문제도 다뤄보자 그랬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쥐기현을 수사도 할 수 있고 쥐기현 재판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다만 쥐기현을 겁박하는 건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논의해보자라고 해놓고 나서는 논의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3개 더 있었는데 다 부기를 시켰어요. 논의하지 말자. 왜?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정의야? 그때 정의 얍시고 들고 일어났던 건 뭐야?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다른 법원도 이재명 재판이 5개가 있었잖아요. 다 미루고 그거 하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가 정치화되어 있는 거지. 사법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아니고 법관회의가 문제예요. 여기에 다 모여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났어요. 쥐기현 판사 재판 배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고발을 해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자, 이 법관 대표회의는요. 200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2년까지 김대중 정권이 있었고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생기죠. 그때 사법 파동이 일어나면서 처음 소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설기구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이 워크숍 하는 식으로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열렸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판사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재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규칙을 만든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 만들어서 이 법관회의가 2018년 4월 공식 국유가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날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양승태 씨는 그때 그러고 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현재 2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정의를 하는 창 모여가지고는 옛날 우리법연구회나 뭐 국제법연구회가 좌파를 모임이었듯이 이것도 글로 가고 있는 거야. 이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들고 일어났다가 정치권이 압박을 막 가했지. 이재명 측에서 엄청나게 대법원을 겁박했었죠. 뭐 대법원 판사 수를 몇십 명, 100명까지 늘리겠다면 지금도 그 추진하고 있죠. 법파 30명으로 늘린다고. 그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의하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유죄를 내린 것도 문제한다고 하다가 정치권의 압박이 너무 세. 이재명 측의 압박이 세니까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네 모임 의미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인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때 정해놓은 안건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후계를 시켜버려요. 참 치사합니다. 이래놓고 대법원에 뭐다고 정의의 여신을 세워놓고 있어? 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 받고 싶으면 하면 생기겠어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똑똑한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뭐 고시한 사람들, 기업체에 임원한 사람들, 신문사에서 난다게 나는 기자들. 늘 이들은 보게 되면은 잘났으니까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짜자자 막 말 끊고 들어오고 자기 주장만 하죠. 근데 이들이 고개 숙이는 건 언제 숙이던가 돈 가진 자하고 권력 가진 자한테는 숙입니다. 이제 이재명 세상입니다. 지금 봉욱 씨를 민정수석에 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죠. 공소총으로 바꾸고 법원에서 손을 댈 겁니다. 법원도 뭐 대법관은 30명으로 하고 막 지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권이 막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법 파동을 일어날 정도로 판사들이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기백은 전혀 안 보이죠. 북한이 들어오면 만세 부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집단인가요? 이렇게 정치에 깊이 물들어서 힘센 권력에 따라가겠다 하는, 힘센 권력이 아니지, 좌파 권력에 따라가겠다 하는 이 판사들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언론에서도, 보수 언론도 이재명 세상이니까 세게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짓는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 칼을 들었나요? 책을 보고 있죠. 양승태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상설기구가 되더니 이재명 앞에서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주저앉았다. 이러한 법관회에 대해서 찬가를 불러줘야 될까요? 아니면 참 현명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병원에 가듯이 살다 보면은 법원에도 갑니다. 법관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한다라고 보십니까? 베니스의 상인 살은 도려내되 피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건 궤변이잖아요. 판사들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의롭다고 믿고 싶었는데 권력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리네요. 사법부 죽었다. 법관회의 권력의 딸랑이야. 딸랑. 슬픈 2025년 상반기가 끝나고 슬픈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